자, 제목은 책 제목은 뉴타입의 시대고요.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20년 6월 달에 나온 그 한글로 번역이 된 책인데 인플루엔셜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원서는 그 전에 쓰인 것 같아요. 2019년. 여러분 생각해서 돌이켜 보시면 19년하고 20년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창 중간부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저자가 이 책을 처음 쓰게 된 어떤 그런 그 계기도 그 1차적인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 접촉 환경들이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그 우리의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그 동물적으로 받으면서 정말로 이제 한 그 시대가 갔구나,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를 갖다 이제 그 느끼면서 그러면 과거 시대와 새로 맞게 되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 맞게 되는 시대를 뭐라고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부를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올드 타입과 뉴 타입 이런 관점으로 이제 분리 그 비교 분석을 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그래서 질문도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당신 유는 올드 타입인가요? 뉴 타입인가요? 혹시라도 과거의 관성적 사고방식에 여전히 찌들어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저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타입의 시대는 생각의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 이 말은 곧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고, 핵심적인 그 키워드는 요거라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발견하는 자가 새로운 기회를 뭉쳐지게 될 것이다. 이 컨셉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또 어떤 뭔가 좀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거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탁월한 인재 이런 관점에서 보는 반면에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런 거는 이제 뭐 기계의 힘을 빌리든 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든 그 실제로 누구나 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수면에 끌어내는 능력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거지, 이미 끌어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좀 부수적이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전체 1장부터 8장까지 이런 식의 제목으로 흘러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뉴타입의 시대로 이끌었는가? 또 뉴타입은 도대체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가치, 뉴타입의 가치를 뭐라고 보냐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 자체를 발견하라. 그냥 약간 이게 철학적이고 약간은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이 안에 좀 인사이트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뉴타입은 어떻게 경쟁을 하는가? 그러니까 옛날식의 경쟁과 새로운 시대의 경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다음에 뉴타입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가? 우리 흔히 하는 논리적인 어떤 논리 정연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직감, 우리가 흔히 했던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거, 이 논리와 직감을 어떤 식으로 배합해 가지고 사고하는 게 이런 새로운 그 사고 방식인가? 그다음 뉴타입은 어떻게 일하는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은 어떤 일자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직종을 선택하고 그 직종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탈출이라는 표현도 함께 더불어 쓰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또 새로운 것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가, 이런 일자리에 대한 노동 유연성에 대한 얘기를 좀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타입이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떤 비즈니스를 취할까? 또 이들의 학습력은 어떻게 다르고, 또 이들이 만약 조직에서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포지션을 찾고 일을 해 나가는가, 일을 해 나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근 8가지 정도 카테고리 테마로 삼고, 요 각각의 테마별로 한 3가지, 많은 장은 한 4가지 정도씩의 이제 우리 사고 패턴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요 책 홍보
문을 좀 보면요. 예, 이런 식의 내용이 돼 있어요. 보시면 인간이 그깟 기계의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 철도 뭐죠? 서부 그 철도 개척 시대에 미국에서 기계한테 도전했다가 열심히 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그날로 피곤해서 뭐죠? 힘이 들어가지고 사망한 뭐 그런 케이스에 재밌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모한 도전, 이미 기계가 다 그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우리 흔히 얘기하듯 이미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일하고 있는 마당에 앞에서 삽질하면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시절은 지났다. 그러니까 그런 삽질하던 시절의 어떤 그런 그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사례로 그런 사례를 재밌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바 논리적으로 아주 그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미리미리 대응한다고 하는 그 똑똑한 지식인들 혹은 전문가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전혀 누구도 막지 못했다. 도대체 왜 그 정도로 터질 만한 큰 그 국제적 사고, 글로벌 사고를 왜 그 똑똑한 그 금융 연구자들이 혹은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얼마나 실상은 허구적인가, 그걸 왜 그걸 벗어나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또 제기를 하고요. 또 이제 경제도 역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성장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팬데믹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그닥 그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하면서 이 경제 성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뉴타입이 어떤 기존 사고 방식 올드 타입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그 명제 비슷하게 선언을 해놓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뉴타입의 시대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해봐야 맞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 1만 시간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저희가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약간은 그 잘못된 소리다. 그 노력의 양이 결과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연구 사례 같은 것도 이런 1만 시간의 법칙을 그 반론을 제기하는 어떤 그 조사, 연구 사례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엘리트보다 오히려 그 소규모 그 벤처 사업가, 대부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이루어 보고 꿈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이 인큐베이터 시절에 이 벤처 창업가들이 오히려 대기업의 똑똑한 엘리트들보다도 더 그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또 그게 성공을 한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오면 올수록 뭐 우리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할 거 없이 옛날 같이 막 50년 이상 100년까지 가는 기업이 거의 지금 이제 대기업군에서 사라지고 좀 뭐 불과 최근 20,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그 자리를 깨어차고 오는 것 속에서 그 한 번 대기업이 됐다고 해서 전문가와 인재와 자원을 아무리 총동원 그런 기업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스타트업한테 뒤지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라.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보다는 제품의 의미가 더 중요하고 권위보다는 해결 능력이 권력을 만들고 외길 인생을 찾기보다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기존 조직을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엑시트, 탈출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던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뭐랄까 떠나갈 준비,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자가 오히려 부와 기회를 움켜쥘 것이다. 이런 전체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 6가지를 먼저 제기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트렌드, 물질은 풍요롭다. 그러나 삶은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정답을 찾는 일보다는 문제를 발견하는 일 자체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를 넘어서는 쓸모없는 일자리와 노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인류가 자기가 필요한
물량 이상을 생산하는 그런 과잉 생산의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서면서 일자리조차도 사실은 무의미한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실제로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기 일에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일자리가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 전반에 변동성과 불확실성과 복잡성과 모호성이 넘친다. 대표적으로 비우카 시대라고 합니다. 비우카. 어떤 뜻인지 좀 이따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의 앞 글자 이니셜을 따가지고 4개를 모아서 비우카 시대라고 한마디로 하는데, 이 책의 전반적으로 이 비우카라는 말이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시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 비우카 시대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 저자가 그렇게 좀 줄여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